그다음에 홍콩에서 수입 업무나 일본에서 수입 업무나 뭐 큰 차이가 없으니까 수입 업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따로 교재? 없어. 이제부터는 없어. 교재가 없으니까. 자, 수입 업무의 가장 힘은 뭡니까? 네, 맞아요. 수입 업무의 핵심은 DO예요, 그죠? 딜리버리 오다. 이 딜리버리 오다는 BL에 상응하는 거예요, 그죠? 네. 오리진 쪽에서 BL을 발행한 것처럼 그 BL에 상응하는 것이 딜리버리 오다입니다. 도착지에서는 오리지널 BL, 출발지에서 발행한 OBL을 오리지널 BL을 회수하고 대신에 화주한테 이걸 주는 거예요, 그죠? DO를. DO를 가지고서 창고에 가서 물건 찾아라는 얘기죠. 창고에 가면은요, 창고에 가서 오리지널 BL 주면 물건 안 줍니다, 그죠? 예. 도착지 창고에 가서 오리지널 BL 주면은 물건 안 줘요. 왜냐면 창고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오리지널 BL이 아니라 이걸 달라거든요, DO를요. 예. 오리지널 BL은 마스터인 경우에는 선박회사와 그러니까 도착지에 있는 선박회사와 도착지에 있는 포워딩 간에서 서로 교환될 것이고, 그죠? 예. 오리지널 BL 주고서 그다음에 DO 가져가고, 그다음에 또 화주와 그러니까 실화주와 포워딩사에서는 하우스벨에 대한, 그죠? 하우스벨에 대한 오리지널 BL을 주고서 DO를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DO 가지고서 컨사인이는 창고에 가서 물건 찾아가는 거예요. 창고에 물건 찾으러 갈 때, 또는 CY나 창고에 물건 찾으러 갈 때, 실화주 컨사인은 이거 가지고 됩니다, DO요. 오리지널 BL 갖고 가면 물건 안 줍니다. 가서 포워딩 가서 바꿔라, 이거는, 그죠? 예. 왜냐면 오리지널 BL 가지고서 이거 바꿀 때 한국에서 발생하는 차지 다 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 비용 다 내야지만 이거 포워딩이 되니까. 그래서 창고에서 이거 갖고 가니까 창고나 시와에서는, 그러니까 CFS나 시와에서는 도착지에 있는 도착지 CY나 또는 CFS에서는 이 DO를 갖고 와야지만이 물건을 내줍니다. 델리버리가 갖고 와야 내주거든요. 이게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리지널 BL 회수 없이는 절대 DO 내주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그 외에 인바운드에 대한 부분은 되게 심플합니다. 아웃바운드보다는, 그죠? 되게 간단하고 인바운드 한다는 직원들은요, 되게 또 일도 심플해요. 그래서 인바운드 하는 직원들한테는 좀 일을 많이 줘도 돼요.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아웃바운드 직원보다 일단 아웃바운드 직원에 비해서 이게 타이틀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인바운드 쪽은. 그래서 아웃바운드는 숙련된 직원이 혼자서 한 달에 한 200건 할 수 있어요. 200건. 싱가포르는 몇 건 하는지 알죠?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한 달에 한 사람이 400건 합니다, 그냥. 우리 전체 지원 중에서 작업 숙련도가 가장 높은 데가 싱가포르 지원이거든요. 1인당 한 400건씩 쳐내거든요. 근데 이 차이 엄청나더라고요. 중국 지원 같은 데 가면 숙련도가 낮은 데는 1인당 처리 건수가 한 100건? 안 되는 데가 허다합니다. 100건, 150건 되는 데가. 이거는 그거 빼고서, 다른 어카닝이나 이거 다 빼고, 그냥 순수 업무만 하는 사람만 볼 때, 업무하는 사람이 BL 찍어내는 양이, 싱가포르 항공화물이 한 달에 한 400건 찍어 한 사람이. 근데 400건을 핸들링 하는데, 저기에서는 중국 이런 데는 한 150건, 100건 이렇게 필요하더라고요. 물론 일이 없어서 한 달에 한 30건밖에 못 치는 데 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거죠. 업무가 없어서 없는데 만들라고 친구 2번 쳐서 오는 거니까. 그런 거 빼고 업무량이 많은 300건, 400건 되는데 인원 배치하고 운영하는 거 보면은 그렇게 150건 찍고 그런 데 있어요. 근데 홍콩에서 제가 해보니까 숙련된 직원이 한 달에 찍을 수 있는 것으로 한 250건 정도, 다시 300건 정도가 숙련된 직원이 처리할 수 있는 건수예요. 그러니까
한 250건 이하로 찍게 되면은 그 직원을 좀 더 숙련시키면은 더 많이 찍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근데 이거에 비해서 인바운드는 훨씬 더 많아요. 한 사람이 한 500건 쳐져 있어요. 한 사람이. 인바운드는. 하는 게 없으니까 인바운드는. 인바운드는 제일 바쁜 일이 뭐겠어요? 인바운드는 전화 받는 일이 제일 바쁜 일이에요. 그죠? 네. 전화 받고 전화 통제 일이 제일 바쁜 일이에요. 이 피해 폭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만큼 피해 폭이 없는 만큼 인바운드 되게 절차도 심플합니다. 아웃바운드에 비해서. 한국의 인바운드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은 이겁니다. 보세 운송, 그 다음에 보세 창고 또는 보세 장치장, 이 개념이 제일 중요해요. 한국에서는요. 왜냐면 한국에서는 수입 통관할 때 그 통관 제도가 통관이 면제가 아니라 일부만 면제됐거든. 일부만. 대부분 다 통관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그 보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보세가 무슨 개념이냐면은 영어로 그 bonded인데 그죠? 네. bonded transportation. 그다음에 뭐 보세 장치장, 보세 장치장 이거는 다 bonded ware라고 해야 되죠.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보세는 말 그대로 그 세금을 안 낸 거예요, 그죠?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이게 뭐야? 이렇게 써요, 그죠? 맞아요? 네. 이거 세금은 보류된 거거든요, 이거요. 보류할 때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세금 안 낸 겁니다, 이건요. 네. 세금 안 낸 상태에서 운송하고 세금 안 낸 상태에서 창고에다 집어넣고 이런 걸 갖다 보세라고 해요, 그죠? 네. 세금의 지불이 유예되어 있고 보류된 상태 속에서 하는 모든 걸 갖다 딱 보세라고 합니다, 보세. 네. 이런 반드 트랜스포션, 반드 트로킹 이런 거 다 전 세계 어디나 똑같은 거예요, 그죠? 다 이런 제도가 다 있어요. 네. 한국만 있는 게 아닙니다. 네, 동일한 겁니다. 근데 항공화물을 예를 들면은 인천공항에 도착하면요. 도착하기 전에 저기도 마찬가지고 부산도 마찬가지고요. 물건이 도착하기 전에 우리가 뭐래요? EDI 신고를 하시는 거죠. EDI 신고. EDI 신고하는데 EDI 신고를 하는데 사실은 이거 EDI 신고하는 거는 이거 한국에서는 너무 똑같이 EDI 신고를 하는데 이게 좀 잘못된 말이죠. EDI가 뭐예요, 그죠? 이게 데이터 전송 방식에 대한 거잖아요, 그죠? 텍스트 파일을 전송하느냐, 아니면 EDI로 데이터 전송하느냐 이거거든요. 데이터에 대한 처리 방식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근데 다 이렇게 이 데이터 전송 방식을 EDI하다 보니까 아예 말이 그냥 EDI 신고가 돼버렸어요. 사실은 EDI 신고가 그거잖아요. 수입 신고 또는 수출 신고 이게 맞잖아요. 수출하는 화물도 마찬가지로 EDI 신고잖아요, 그죠? 예. 수출하고 나서도 마찬가지로 EDI 신고해야 되거든요. 수입하는 화물도 EDI로 신고해야 되고. 그래서 원래 정확한 명칭은 수입 신고고 수출 신고인데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다 약칭으로 그냥 EDI 신고를 하더라고요. 이게 전송 방법에서 다운파를 갖다가 이게 조미료는 미원하는 식을 말이죠. 그게 바꿔져 버렸어. 근데 EDI 신고라면은 EDI 신고할 때 이제 그거 다 신고지 않습니까? 물건의 슈퍼가 누구고, 컨사이니가 누구고, 그 다음에 품명이 뭐고, 품명할 때는 이거 들어가잖아요. 품명할 때는 커머디티 할 때는 HS 코드 한번 신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HS 코드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수량이 몇 개 이렇게 쫙 들어가요. 맨 끝에 보시면 뭐냐면은 보세 운송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 창고를 어디다가 지정할 것인가 이거예요. 만약에 인천공항 창고에다가 물건을 둘 것 같으면요, 이거 신고 안 해도 돼요. 그러면 그냥 인천공항 창고 들어가 버리거든요. 네, 인천공항 창고 들어가 버려요. 근데 딴 데다가 보낼 것 같으면은 통관을 인천공항에서 하지 않고 다른 데서 하려면은 EDI 신고 들어갈 때 창고 지정을 해야 돼요. 보세 창고 지정을 해야 됩니다. 다른 창고에서 하려면. 그리고 보세 창고 지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보세 운송을 요청해야 돼요. 이거 보세 운송을 요청해야 돼요.
이거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인천공항으로 물건이 들어왔는데 저기 뭐야 김포세관이나 또는 구로세관 같은데 여기서 통관하겠다. 그러면 김포세관이나 구로세관에 해당되는 그 군에 있는 이런 걸 또 한국에서 그러거든요. 군의 창고라 하거든요. 인천세관 군의 창고 또는 구로세관 군의 창고라 하거든요. 그 인천세관 군의 창고 또는 구로세관 군의 창고 쪽으로 보세 창고를 해줘야 돼요. 이대하 신고하면서. 그러면 물건을 그리고 다 보내주거든요. 그리고 보세 운송업체도 마찬가지로 자기네가 어렌지 안 하면은 딴 데가 어렌지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보세 운송업체랑 그다음에 보세 창고가 다 지정해야 됩니다. 그럼 그리고 그 지정된 창고 들어가요. 그러면 통관을 인천세관 통관 안 하고 인천공항에 있는 공항세관에서 통관 안 하고 김포세관이나 구로세관 통관하는 거예요. 이런 건 뭐냐면 그런 보세창고랑 보세장치랑 뭐가 쓰냐면은 보세창고는 그 말 그대로 보세창고예요. 그냥 창고로 호환하는 창고예요. 이거는 보세장치장은 생산자들을 갖다 편리하게 해서 정부에서 장치장 허가를 내주는데 이를테면 공장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LG, 삼성, 삼보 이런 데는 자기네 공장분에다가 이렇게 그 보세 장치장을 만들어요. 창고를 만들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치장을 만들고 이 장치장에 대해서 세관에다가 신고를 하고서 세관에 허가를 듣게 돼요. 그럼 세관에서 딱 검사해보고 안전성 다 검사해보고 문제없다 그러면은 세관에서 보세 장치장 허가를 내려줘요. 그러면 보세 장치장 허가를 내주면은 이 물건을 할 수 있어요. 인천공항도 했을 때 LG전자 구미 그 보세 장치장 하면은 물건이 그걸 가버립니다. 구미로 가요. 그래서 우리 지금 하는 거 삼성거나 LG 거 대우 거 같은 거 되면은 대부분 다 글로 많이 가잖아요, 그죠? 자기들 자가 장치장 쪽으로 많이 가졌으니까. 예. 스스로 만들더라고요. 이런 걸 또 보세 자가 장치장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러면 자기 구미나 광주나 이쪽에 있는 보세 장치장 쪽으로 물건이 운송이 들어가죠. 예. 그리고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보세 장치장이나 보세 창고에는요, 그러니까 김포세관이나 구로세관 분해 창고 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성수동에 가면은 성수동에 또 창고들이 많아요. 성수에다 공단에 있잖아요. 서울의 성수동 잘 모르죠. 서울의 성수동에 공단이 많았거든. 그래서 성수동에 그 보세 창고 되게 많아요. 삼원 창고 이런 것처럼 창고들이 많아요. 그럼 이런 데는 그 관할세관이 예를 들어서 구로세관이라 또는 김포세관이라 그러면은요, 이 세관에서 검사를 나가요. 그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서울에서는 이게 파출부랑 똑같아요. 파출검사라고 그래요. 그럼 세관원이 나가서 검사하는 거예요. 세관원이 그 파출검사를 나가는 거예요. 이 보세창고로 검사로. 물건검사에 통과된 거 아니겠어요, 그죠? 또 마찬가지로 보세장치장으로 물건검사로 나가요. 검사를 나가거든요. 그런 걸 파출검사를 하고, 그리고 검사료를 파주가 물어야 돼요. 파출검사를 물어야 돼요. 글로 왔으니까, 검사료를. 네. 그런데, 요 장치장만 좀 더 설명할게요. 이게, 장치장이 묘한 게 있는 것이, 보세 운송을 해갖고 장치장이 보에 들어갔어요. 그럼 물건을 쓰면 안 돼요, 그죠? 검사할 때까지. 근데 세관은 잘 알고, 세관 직원도 잘 알고, 그 다음에 또 친구라고 그러니까, 세관에서, 우리 생산업체에서 무조건 물건 쓰고 말아요, 그죠? 갖다 써, 그냥. 검사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쓰고 나서 후에 통관하는 경우도 있어요. 급한 경우. 이게 원래 불법이에요, 그죠? 예, 일리걸인데, 그렇게 또 하더라고. 근데 나중에 또 쓰고 나서 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건 어차피 그냥 상관없어요. 다 컨사이닝, 공장 측에서 자기네가 뭘 해야든지 아니면 돈을 떼우든지 그럴 일이니까. 근데 원래 물건이 밤에 보수운송 막 내려가게 되면 밤샘 작업해야 될 경우 생산량이 오래 되는데 세관은 일을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냥 들어온 거 갖다 막바라 갖다 뜯어갖고서 생산량에다 걸어버려요. 근데 그러면은 불법이거든요. 근데 세관원이 다 눈 감아주죠. 돈을 떼고 하니까, 그죠? 그만큼 생산 시간을 단축시켜줬으니까.
한국에서의 수입 수출이거든요. 이 정도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서울에 있는 대리점의 그 담당자들이랑 통화하는데 이해하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습니다. 이거 한국에서의 수입제도 또는 그 일본이나 홍콩에서 또는 청도에서의 수입제도에서 궁금한 거 있습니까? 궁금한 거 없어요? 뭐 없으면은 이제 거기서 있죠. 그 다음 내용이 그 물류 업무의 물류의 그 기본 업무 조직, 그죠? 물류의 그 업무 조직 이거 하겠습니다. 거기 없어요. 그 시간표만 있다는 얘기예요. 시간표만. 그 모든 그 조직이 마트바 역할을 다 해나가려면은 이게 필요한 조직이 있어요, 그죠? 가장 효율적이고 필요한 조직이 있는데 이 그 물류 조직은요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아주 그 기본 중에 기본 조직이에요, 이것이죠.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 지점 중에서 아직 이 지점 이런 조직까지 모든 조직은요 모든 지점은 아주 그 평균점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도달해야 될 그 수준점에 아직 못 왔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지점에 CS팀이 없거나 또는 어떤 지점에 세일즈팀이 없거나 이렇다면은 아직 그 지점은 우리가 도달해야 될 그 가장 기본적인 그 수준까지 아직 못 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조직을 내가 가르쳐주고 같이 공부해보는 가장 큰 이유는 어느 정도가 우리한테 가장 미니멈한 그리고 가장 베이직하게 우리가 도달해야 될 수준인가 그걸 한번 같이 공부해보고 또 나는 여러분들 설명해주고 또 느끼고 그래서 우리 지점에서 부족한 부분이 어느 부분인데 그 부분을 내가 빨리 보강했구나 이렇게 좀 알고 느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물류 업무 조직이 제대로 돌아가려면은 제일 먼저 인보이스 끝보다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어카닝 베개팀이 쓰겠죠. 그 다음에 비해를 찔 거니까 항공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팀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선박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팀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고객이 있을 테니까 중요한 고객들을 핸들링하는 CS팀, 커스터머 서비스 팀이 있을 것이고 또는 우리 같은 경우는 특히 한국 쪽으로 한국에 있는 파트너들이랑 많이 얘기하는데 한국에 있는 파트너들이 언어적인 장벽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직원들이랑 얘기하는데 우리 현지 직원들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걸 도와줄 수 있는 커스터머 서비스 팀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영업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세일즈 팀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 하나, 둘, 셋, 넷, 5개 이 5개 팀이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어떤 지점이든지 다 이 팀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아직 어느 팀이 하나가 우리 지점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좀 더 노력을 빨리 하고 물량을 늘려서 그 팀이 나오도록 이렇게 만들어내는 얘기거든요. 물론 여기서 이렇게 그 항공, 선박 이렇게 나누지 않고 엑스포트, 또 임포트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데는 그럼 이렇게 돼 있죠. 그게 에어 항공 선박 나눠 있는 경우는 요 밑에다가 이제 그 항공 수출, 그죠? 항공 수출, 그다음에 항공 수입 이렇게 나눌 것이고 부서를 또 마찬가지로 여기도 선박 그 수출, 선박 수입 나누겠죠. 근데 이렇게 그 수출부, 수입부 나눈 데들은 이렇게 나누겠죠. 항공 수출팀, 선박 수출팀,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항공 수입팀, 선박 수입팀 이런 식으로 나뉘겠죠, 그죠? 예. 그 지난번 내가 지점마다 그 지점별 그 경영 계획하면서 다 설명했지만은 이렇게 그 크게 나눠서 항공 선박을 날 것이냐 또는 수출팀 수입팀 날 것이냐 요거는 각 지점마다의 특성에 따라 틀린 겁니다, 그죠? 그 나라의 물류하는 환경이라든가 특성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나눠야 되는 거예요. 꼭 어떻게 뭐 요것만이 옳고 요거는 아니다 이런 건 없습니다. 어느 지점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데도 있고 또 어느 지점은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 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이런 부분들이야 이런 부분이 없으면 너무 편해요, 그죠? 예. 여기는 말이죠. 이쪽부터 설명하면 여기서 하는 거는 무슨 일이 되냐면은 그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그거죠. 북키핑 하는 거죠. 기장이라 하죠. 기장, 그죠? 예, 장부정님. 그 들어오고 나가는 돈을 갖다가 이걸 다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들어오고 나가는 돈을 다 적어놔야 되잖아요, 그죠? 적어놔야 되잖아. 이 기장하는 일이 가장 큰 일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돈을 휘어야 되잖아요, 그죠? 돈을 마니플레이션하는 일이죠. 예. 돈 달라고 쪼아갖고서 돈 달라고 졸라야 되는 일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마니플레이션하고 그 다음에 또는 뭐 뱅크 포지션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이거 한국에서는 이런 걸 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캐시플로우라고요. 시제라고 이렇게 많이 말하는데 홍콩에서 이거 잘 안 쓰고 이거 말 많이 쓰더라고. 뱅크 포지션이라고. 뭐 생각하고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역할이 오는 사람들은 지금 그 통장에 돈이 얼마큼 있는지 왜냐면 돈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일 아무리 많이 하면 뭐예요? 돈을 쓰면 망하는 건데, 그죠? 그 워킹폰이라고 있어요. 워킹폰이라고 일을 엄청 많이 하고서 돈을 갖다 많이 벌었거든요. 장부상으로 푹 짜놨어요. 근데 일을 많이 했으면 그만큼 남한테 돈도 많이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가 이제 그 항공을 많이 쓰면 됐다 그러면 항공사로 돈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다음에 항공사로 돈을 지불한 다음에 나중에 그 확인된 돈을 갖다 받았으면, 그죠? 커스터머한테 돈을 받는데 그 텀이 있잖아요. 그 인터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항공사가 보통 먼저 주고 나서 30일 후에 돈을 받잖아요, 그죠? 일은 많이 하고서 장부상에는 흑자가 돼 있는데 돈이 안 도는 거예요. 통장에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가 망하겠어요, 안 망하겠어요? 그죠? 망하죠. 내가 받을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통장에 돈이 없으면 회사 망하는 거지. 그죠? 그거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남한테 받을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내 주머니 지금 돈 없으면은 밥을 사 먹을 수 있나, 빵을 사 먹을 수 있나, 그죠? 굶어 되잖아요. 그럼 굶으면 죽잖아요, 그 사람도. 똑같다,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받을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은행에 통장에 돈이 없으면 망하는 거지. 그래서 어떤 때는 큰 프로젝트,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이럴 때는 그걸 많이 따져봐야 돼요. 파이낸셜 코스트를. 예? 금융비용을 따져봐야 되거든요. 이거 돈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거 남한테 돈을 갖다 꼬서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이걸. 그래서
그 어카운팅 하는 사람들은 이 캐시플로우 갖다 잘 그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캐시플로우. 돈이 잘 굴러가는가 안 굴러가는가. 하여튼 무슨 일이든지 간에 하여튼 은행에 통장에 돈이 없으면 안 돼, 그죠? 예. 뭐 죽돈을 안 주든지 아니면 그가 너무 큰 일이 났으면 돈이 모자라면 그 일을 갖다 포기하든지 어떻든지 하여튼 이유야를 막론하고 이게 돈이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돈 떨어지면 배고프니까 절대 있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어카운팅 사람은 이거 잘해야 돼요. 이게 그 너무 순진한 사람들은 이거 잘 못하는 사람 많아요. 그냥 그 좀 바보 같은 애들은 이런 건 잘하는데 이거 못하는 사람 많거든요. 그러면은 이 지점장이 되게 피곤해요, 그죠? 예. 이거 그 지점장이 맨날 신경 써야 돼. 그 통장에 얼마 있냐 맨날 물어봐야 돼요. 그 통장에 맨날 얼마 있냐고 안 물어보려면은 평소에 그 어카운팅 담당하는 직원을 교육을 잘 시켜서 그 항상 이런 거에 대한 그 컨셉을 가지고 돈을 그냥 이렇게 잘 그 끌어모아 놓도록 그죠. 그 항상 통장에 돈이 많아지면 마음이 뿌듯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다음에 이거는 아주 뭐 어카운팅 당연한 거고 보통 우리가 이렇게 말해요. 요거 그 돈 모으는 거잖아요. 요거를 우리 격리라고 많이 말해요. 격리. 이거는 회계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이건 재무예요. 이렇게 그죠? 네. 돈 통장 가려고 돈 놀이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런 걸 보통 재무라 그러거든요. 이게 나중에 회사가 커지면 이렇게 다 나누잖아요. 그죠? 부서를. 뭐 자금부, 그 재무부 이런 식으로. 그 자금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런 거 몰라요. 똑같은 그 금융계통이라 해도 그 사람들은 그냥 그 같은 회사 내에서도 큰 회사들은 그 대기업들도 자금부 있지 않습니까? 거긴 그냥 어떻게 보면 돈 잡고 올 거야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이렇게 우리 고객으로부터 그 돈을 끌어내는 거, 꼭 받을 돈 빨리 받는 거, 수금하는 일 있지 않습니까? 수금하는 일. 그걸 보통 경리라고 그러죠. 네. 그 업무 문제들을. 그리고 그 이게 그 뭐야, 그 회계 요건에 맞춰갖고서 부키핑을 정리하는 거 갖다가 회계 업무라고 그러죠. 네. 그리고 이 업무팀은 여기 똑같습니다만 두 개. 양쪽 또 업무팀에는 이런 뭐냐면 이거 먼저 내가 지난번에 어느 집에 가니까 이 어카운팅 팀에서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인보이스 발행하더라고 여기서. 우리 하는 거죠 데뷔 노트. 이걸 발행하고 있더라고요. 어카운팅 팀에서. 내가 왜 이렇게 했냐 했더니 이게 그 오퍼레이션 애들이 이 직원들이 오퍼레이션 직원들이 약간 그 조금 뭐 띨빵해 갖고서 실수가 많대요. 근데 어카운팅 직원들이 돈에 대한 컨셉이 좋으니까 잘 찍는 애가 정확하게. 그래서 이 오퍼레이션 직원들은 비엘만 찍고 그 파트너라든가 카스터머한테 보내는 청구서는 여기서 찍는다더라고요. 내가 당장 고쳐야겠어요. 이런 말이죠. 원칙대로 해야 돼요. 원칙대로. 원칙을 중시해야 되거든. 편법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쪽 애들이 엉뚱한 일을 이게 생기잖아요. 오퍼도 그죠. 맨날 이거 씌워야 되니까.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인데 더 중요한 일들인데 엉뚱한 일로 이 워크가 발생되거든요. 그거는 이쪽에 갖다가 막 때리든지 뭐 시스템을 갖다 개선하든지 하고 여기서 찍어야 되지. 여기서 해야 되니 갖다 이러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죠? 이 어카운팅 애들은 이거 뭐야 인보이스 발행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죠? 예. 그것도 우리 지점에 내가 시정시켰거든요. 절대 켜지 말라고. 그래서 좀 시정이 됐어요.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은요. 또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 오퍼레이션이랑 CS랑 SLT랑 도대체 뭐가 어딘지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일을 갖다가 어떤 일을 시키는지. 자, 이게 분명히 들어갑시다. 이 오퍼레이션 팀은요, 어떤 일을 하는지 컨셉을 여는데 분명히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일만 시켜야 돼요. 다른 일을 시키지 말고, 막 뒤섞이지 말고. 왜냐면 오퍼레이션 팀한테 너무 많은 걸 기대하고서 너무 중요한 일을 시키게 되면은 서비스의 퀄리티가 떨어져요. 그러면 사람들이 중요한 고객들이 실망해 도망가거든요.
오퍼레이션 직원들이 하는 일은 그것뿐이거든요. 이 뭐야? 데이터 엔트리하는 거예요. 사실 원래 오퍼레이션 직원들은 키펀치예요. 이 데이터 엔트리하는 사람이거든요. 선적 정보에 대해서 BL 찍고 할 때 다 그거 집어넣고 이러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데이터 엔트리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저기죠. 스페이스 부킹하는 사람이요. 항공사나 선박회 쪽으로 전화해서 선박 요금 알아보고 선박 그 스케줄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그 비행기 스케줄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되면은 그쪽 부킹하고 그 다음에 또 만약에 우리가 직접 항공사랑 계약이 안 돼 있으면은 타 포워다 타 콜러다 전화해서 가격 확인해보고 스케줄 확인해보는 거 이거는 오퍼레이션 일이거든요. 그 일은 이거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되거든요. 그 기사한테 하는 일이거든. 이걸로 전문화 시켜야 되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뭘 해야 되냐 이 사람들은 이거 로우 밸류 커스터머 서비스요. 중요하지 않은 고객들 있죠. 그다음 루틴한 고객들, 그다음에 뭐 뜸뜸이 오는 고객들 이런 고객들에 대해서 커스터머 서비스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전화 받고 그다음에 뭐 상담하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중요한 사람은 이로 갈 것이고 요 세 가지만이 그 오퍼레이션 직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이것만 해도 바쁜 사람들이거든요. 왜냐면은 오퍼레이션 직원들을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제 이렇게 어시스턴트 매니저 또 그 아래 슈퍼바이저 또 올라가고서 매니저 되게 되면은 경험이 많이 쌓여갖고서 어제 내가 항공함을 설명한 것처럼 그 칵을 잘 빌드업해갖고서 돈도 많이 벌게 해주고 똑같은 칵 갖고도 더 많은 프라핏이 나도록 해주지만은 일반적으로 오퍼레이션 클락들은 조금 수준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예. 그리고 되게 반응 자세가 단순한 반응을 잘 보여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또 처음에 뽑을 때도 원래 그래서 주로 이 데이터 엔트리하는 거, 정확히 데이터 집어넣는 거 이런 쪽에다가 많이 우리가 초점을 맞춰 뽑았거든요. 그리고 또 스페이스 부킹 이런 쪽에다가 그래서 이 커스터머 서비스는 너무 많이 기대하면 안 돼요. 이런 중요하지 않은 로우 밸류 커스터머에 대해서만 그러한 일을 해독해야지. 무척 중요한 사람들한테 중요한 커스터머를 맡겨놓으면요 실수가 왕왕 생깁니다. 그 다 도망가 버려 커스터머가 그래서요. 오퍼레이션 직원들 이것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그러면은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죠? 예. 그러면 CST는 뭐는가? CST는 첫 번째로 이건 정말 중요해요. 근데 CS에 그거부터 봅시다. CS에 부분 어떤 부분이냐면 펑션에 따른 CS의 펑션에 따른 구분을 한번 해봅시다. CS는 우리 상에 적용한다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CS를 구분을 언어에 따른 CS가 있습니다. 랭귀지에 따른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특히 이제 이 언어에 따른 CS는 우리한테 중요하죠. 그죠? 네, 우리에게 중요해요. 왜냐면 서울에 있는 대점들이 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영어가 안 되기도 하고 중국어가 안 되기도 하고 태국어가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 태국어가 되고 영어가 되고 중국어가 되는 우리 콘서트 직원들이 이 역할을 해줘요, 많이요. 립 서비스를 랭귀지 서비스 해주거든요. 예. 그래서 언어에 따라 해주는데 이런 경우에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한국어 말하면 코리안 데스크 얘기잖아요, 그죠?
최근에 내가 확인해 보니까 그 홍콩 내에 있는 글로벌 포다들을 확인해 보니까 이 CS 팀은 되게 세분화했더라고요. 랭귀지 됐더라고요. 그래서 코리안 데스크 팀, 재패니스 데스크 팀, 그리고 이 재패니스 데스크 팀에서는 자기가 일본어 쓰는 일본어 커스터머만 관리하고, 그다음에 그 차이니스 커스터머 팀에 갖고서 거기는 대륙 사람들, 저쪽에 대만이나 중국 사람들 관리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유러피안 커스터머 팀에 갖고서 또 유럽 사람들 관리하고 이렇게 랭귀지더라 보면 그 나라 자국어만 알려주면 편하니까. 그것도 유러피안 커스터머 서비스 같은 경우는 진짜 저기가 그냥 영어 할 줄 아는 홍 사람이 이런 사람이 아니고 외국인들이 와 있더라고요. 유럽 애들이 와 있더라고요. 그 커스터머 서비스 팀에 여자들이. 그 젊은 그 외국 여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나라 말로 이렇게 대대로 이렇게 리서치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그 기능에 따른다면은 이런 코리안 데스크 팀 말고 그 VIP 커스터머 서비스 팀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 VIP 커스터머인데, 이 어떤 그 VIP 커스터머가 이 사람이 물건이 항공 수출도 있고 항공 수입도 있고 선박 수출도 있고 선박 수입도 있어요. 근데 이 물건을 핸딩할 때 여기 담당하고 있는 이 커스텀에 담당하고 있는 그 shipping 클락은 한 명인데, 이 사람 하나인데, 항공 수출이 있을 때는 항공 수출 담당하는 코체나 직원을 컨택하고, 그 다음에 항공 수입이 있을 때는 항공 수입 담당하는 코체나 직원을 컨택하고, 또 선박 수출이 있을 때는 여기 담당하는 하기 직원을 컨택하고. 그럼 이 사람이 짜증이 나게 산다는 소리죠. 자기는 한 사람인데 매번 다른 물건에 대해서 다른 사람만 컨택해야 되는 코체나 직원들이죠. 이 사람은 4명의 코체나 직원들이랑 상대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예전에 내가 설명했지만은 물건이 선박으로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너무 급해져서 이게 바뀌었어요, 항공으로 이렇게. 그래서 어제까지 코체나에 그 선박 수출한 사람이랑 컨택을 했는데, 이게 서비스 모드가 선적하는 그 방법이 바뀌니까 이 사람이 난 모르니까 나 컨택하지 마시고요, 다른 애 컨택하세요 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동안에 여기 선박 수팀에서 핸딩했을 때 왔다 갔다 하던 그런 히스토리가 다 모르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다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죠? 옛날에 이게 어떻게 들어왔는데 갑자기 급해져서 어떻게 된 거를 다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 사람이 짜증이 나 있죠, 그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한테 기여도가 높은 VIP 커스터머들을 위해서 우리가 별도의 VIP 커스터머 팀을 만들자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VIP 커스터머를 담당하는 팀 만들어서 물건이 이거든지 어느 것이 오든지 이 팀에 있는 담당자만 한 사람만 컨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한 사람이 다 내용을 갖다가 물건의 내용을 다 해석을 해서, 그죠? 물건에 맞게 필요한 대로, 그것이 선박 수출이면은 이쪽으로 컨택하고 이쪽에 있는 사람 보고, 야 이것이 없고 이런 물건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고 핸딩을 하고 모든 지시를 내려주고, 그 다음에 또 항공으로 나가는 건 또 그쪽으로 또 VIP 커스터머 서비스 직원이 이쪽에 있는 담당자 보고 또 다 지시 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죠? 이렇게 CS 팀은 기능에 따라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랭귀지에 따른 그런 코리안 데스크 팀이든지 아니면은 커스터머의 기여도, 밸류에 따른 그런 VIP 커스터머 서비스 팀이든지 여하튼 모든 커스터머 서비스 팀은 말이죠. 이런 일을 다 해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첫 번째 브릿지 역할이에요. 브릿지 역할입니다. 브릿지 역할은 뭐냐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한국에 있는 대리점 컨택하는 걸 예를 들겠습니다. 한국에 있는 사람과 홍콩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문화적으로 틀려요, 그죠? 관습 틀리고. 우리 한국 사람 되게 급하잖아요, 그죠? 빨리빨리 하잖아요, 그죠? 근데 홍콩 사람들은 절대 안 빨리빨리 해요, 그죠? 한 예를 들면 홍콩에서는 오케이 그러면은 홍콩 사람이 이러다가 우리 그 홍콩에 있는 직원들이 우리 점주점 잘 알 거죠? 홍콩 직원들이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랑 전화하다가 뭐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서울에 있는 그 대리점 우리 그 파트너들이, 에이전트들이. 그럼 홍콩 직원이 오케이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섞느냐면은 서울에 있는 사람은 된다 오케이 그랬으니까 된다 그랬다 그러거든요. 근데 홍콩에 있는 직원은 아니 내가 언제 그런 얘기 했냐? 내가 언제 했냐? 해보겠다 했지. 이 똑같은 오케이란 말이에요. 홍콩에서는 하도 흔히 쓰는 말이기 때문에 말끝마다 오케이이기 때문에 홍콩에서의 오케이는 그래 알았어 내가 해볼게 이런 얘기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 말 들으면 나랬구나 이제 이런 식이거든요. 이 외에도 어떤 한국과 홍콩 간에 그 다음에 또 한국과 중국 간에 한국과 일본 간에 엄청난 문화적 차이가 있어요. 그런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업무상의 오해도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요건 좀 문화 그다음에 제도입니다. 제도. 한국의 통관제도와 일본의 통관제도 틀려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한국의 통관제도와 중국의 통관제도가 틀려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중국에서는 거의 모든 도시들이 선박이나 항공 나갈 때, 항공 나갈 때 다 원 마스터 원 하우스예요. 그죠? 원 마스터에다가 하우스에다가 많이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컨설이 안 돼요. 중국에서는. 원 마스터 원 하우스 나가야 되거든요. 통관을. 그럼 그런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말해요. 한국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자기가 자기네가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ABC라는 포딩이 코체나 청도점에다가 카고를 너미네이션 했어요. 근데 오늘 카고가 2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2건 갖다 묶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원 마스터 투 하우스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좋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청도에 있는 직원이 안 된다. 이거 우리는 투 마스터 투 하우스를 빼야 된다는 얘기죠. 막 싸매하는 거예요. 너는 업무를 아니 모르니 코차나 청도점 답답하다는 거 말이야. 그렇게 내가 설명해도 원마스터 투하우스 빼니까 안 된다 그러는데 정말 그 업무 되게 모른다는 말이거든요. 그 업무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시스템이 틀리거든요. 우리 일하는 시스템이. 이런 것에 대해서 브릿지, 다리와 같은 거 연결해 주는 거예요. 연결해 주는 거. 이런 문화적인 또는 제도적인 차이에 대해서 CS 직원들은 서로가 양쪽이 잘 이해해서 일할 수 있도록 연결해 줘야 됩니다. 이게 브릿지 역할이거든요. 두 번째로 이 세일즈 하는 사람들은 이겁니다. 게이트웨이 오브 세일즈 디벨롭먼트.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의 관문이에요, 관문. 이 사람들이 다 중요한 정보를 다 갖고 있거든요. 카스터머 서비스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카스터머 서비스 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번에 다 지난 내가 보고 지시했는데 카스터머 서비스 하는 사람들은 지점장한테 매번 주간 보고서를 갖다 써줘야 돼요. 주간 보고서를. 이 주간 보고서 뭐냐면은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우리 옛날에 대학 다닐 때 학원에 뿌락치 있나 그다음에 뭐 있나 이렇게 정보 넣잖아요. 안기부에 대해서 그죠? 그래서 학원 동태 파악해서 이렇게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가 유사하게 여기에 코리안 데스크를 맡고 있다면은 한국의 대리점들의 동태이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거래하고 있는 그 파트너들의 동태가 어떻게 되는지 누가 그만뒀는지 누가 그만두려고 했는지 그 다음에 거기서 요번에 새로운 거래처에 비링들하고 됐는지 그 다음에 뭐 그런 내용 있지 않습니까? 물량이 증가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 다음에 그 회사가 요새 돈이 있는지 없는지 뭐 얘기하면 다 알지 않습니까? 커스터머 서비스는 그쪽에 있는 단계랑 통하기 때문에 막 사장 얘기까지 막 하거든요. 그죠? 그러면 그 회사가 요새 자금에 여력이 있는지 하여튼 모든 이런 서울에 대한 자기가 만나고 하는 그 대리점에 대한 정보를 주간 보고서에다 넣어줘야 돼. 레귤러하게. 그래야 지점장이 이거 정말 지금 우리가 거래하고 있는 어디 이런 대리점들이 문제가 있는지 이게 쉽게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게 없으면은 가만히 있다가 회식한 데서 이래요. 지점장이. 근데 그 서울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후원이요.
요즘에 누구 그만둔다 그래요. 근데 거기에 또 문제가 많다 그래요. 이게 오다 가다 한 마디 던지거든요. 이런 오다 가다 한 마디 던지는 말들은 별로 유익함이 없어요. 이걸 다 이 보고서에서 꾸며서 올려갖고서 지원장이 그걸 보고서 자기가 직접 컨택 안 하더라도 서울에 있는 그 파트너들의 동향을 갖다가 쫙 낄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친구가 만약에 삼성을 거래하고 있다면 삼성이 요새 그 물량이 증가한 것인지 이번에 새로운 그 뭐야 그 저 구미에서 뭐 HDD 생산량 갖다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생산량 늘려갖고서 우리가 핸드링 물량이 늘어날 것인지 또는 또 새로운 또 판매처를 구해갖고서 물건이 늘어날 것인지 아니면 그 반대로 줄 것인지 또 우리 서비스에 만족을 하는지 안 하는지 다 알잖아요, 그죠? 자꾸 뭐 우리 잔소리하고 막 우리 오퍼레이터들이 뭐 미스테이크, 타이핑 미스테이크 건다고 자꾸 이런 얘기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용을 다 정확히 지점장한테 보고해줘야 돼요. 그래야 지점장이 소상히 파악하고서 그거에 대한 대처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용이 없으면 지점장은 그냥 잘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데 오늘 갑자기 삼성에서 코스랑 거래 못했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죠? 그런 일이 없도록 거기 해서 이 커스터머 서비스 사람들이 다 해줘야 돼요. 이런 보고서 갖다가.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우리 그 세일즈를 갖다가 영업을 확장하는 데 대한 그 게이트웨이가 되거든요. 네. 세 번째로는 플랫폼 오브 인포메이션 익스체인지입니다. 이 정보 교환의 플랫폼이에요. 정보 교환의 플랫폼. 어떤 정보? 선적 정보에 대한 선적 정보 교환에 대한 플랫폼입니다. 모든 선적 정보가 전부 다 이 CS를 통해서 카스터머에게 전달이 되고 그죠? 또 카스터머로부터 또 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CS 하는 데는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있어야 돼요. 선적 내용에 대해서. 커스터머 서비스 사람이 물건 떠났어요 그러면 잠깐만요 물어보고요. 이런 문제인 겁니다. 항상 사이트에 가서 뒤져보고 그래갖고서 이 사람은 자기가 그 다루는 커스터머 또는 자기가 다루는 모든 적에 대해서 이 정보를 다 갖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이거 오퍼레이션 모니터예요. 이 오퍼레이션 되게 중요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중요한 사람들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이거 모니터해야 돼요. 모니터 이 사람들이. 오퍼레이션 모니터. 감시해야 됩니다. 감시해서 이 모니터 내용들을 지점장한테 보고해줘야 돼요. 시험에서 좀 빨리 넘어갈게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5가지인데 쿼테이션이에요. 쿼테이션. 왜냐면 이 서울에 있는 에이전트든지 한국에 있는 파트너든지 아니면은 그 북의 커스터머들이 수시로 우리한테 그 가격을 달라고 요청해요. 그때 가격을 줘야 되는데 이때 커스터머 서비스가 줄 수 있는 가격은 말이죠. B급 가격이에요. B급이요. 최고 좋은 가격이에요. 그죠? A급은 안 됩니다. A급은 반드시 지점장한테 확인을 받고 줘야 돼요. 그죠? 근데 B급은 그냥 커스터머 서비스 자기가 받은 거 오소리티 가지고서 그냥 줄 수 있어요. B급, C급이 있는데 B급, C급 가격은 그냥 CS가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A급을 주려면 반드시 지점장이 컨펌 받고 줘야 되는 거죠. 요게 커스터머 서비스의 역할입니다. 세일까지 가야 되는데 바쁘다. 시간 때문에 열심히 벌써. 좋겠지. 시험도 안 보고 이런 식이면. 나도 다리가 아파 지금. 자, 세일즈를 이 세일즈 팀을 운영하려면요. 세일즈는 간단해요. 세일즈를 뭐 해야 되는 역할 이거 너무 심플해. 뭐예요? 영어만 하시면 돼요. 거래처만 많이 물어보면 되고 물어볼 게 없어요. 이건 3살 먹은 어린애는 다 하는 얘기예요. 그죠? 3분 정도 다 하는 얘기니까 물어볼 거 없는데 근데 그러면은 세일즈 중요한 거예요. 세일즈를 시키는데
이 세일즈 직원이 말썽을 안 피거든요. 뭐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세일즈 직원을 갖다가 그 말썽 안 피게 잘할 수 있는가? 몇 가지로 간단히 짧게 얘기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첫째, 영업 인센티브. 두 번째, 뭡니까? 거래처 접근 기회 부여. 세 번째, 영업사원의 동선 파악. 네 번째, 전담 CS 배치. 이겁니다.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나중에 그 여러분들 중에서 이게 이 영업팀 운영이 아직 그 필요 없는 분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영업 인센티브 뭐냐면은 세일즈맨은 인센티브가 있어야지 자극이 돼갖고서 열심히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식이든지 인센티브를 갖다가 제도를 갖다 만들어야 돼요. 나중에 자세한 인센티브 제도는 내가 설명해 줄게. 내가 갖고 있는 게 있으니까. 두 번째로 거래처 접근 기회 부여는 뭐냐면은 어떤 세일즈맨이든지 맨 땅에 헤딩을 못합니다. 예? 아무것도 안 주고 너 가서 영업 가서 해와라. 뭐 우리 가려고 이러니까 영업해라 그러면요. 영업사가 어떻게 되면 낙심해갖고서 한두 번 그 출하하다 낙심해갖고서 농땡이 쳐요. 다방에 가서 누워있고 그 다음에 저기 사우나 가서 앉아있거든요. 그래 됩니다. 이거는 그렇게 영업사원이 이렇게 땡땡이 치고 그 망가지는 거는 회사에 있는 매니지먼트도 책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영업사원이 거래처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찬스를 갖다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 찬스를 갖다 만들어주기 위해서 회사에 있는 지금 그 우리 너미네이션 하고 같은 거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 라우팅 오다.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그 활용 방법을 다 알려주고 그 다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해줘야 돼요. 그래서 회사에 있는 그 세일즈에 대한 모든 그 리소스 그거를 10분 만에 다 활용해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그냥 이거는 우리가 회사 내에 있는 또 다른 있던 애들이 하니까 영업 먼저 있던 애들이 할 테니까 너는 가서 그냥 그 맨 땅에 헤딩하고서 이거 저기 도와놓고 갖고 세라 그러면요 다 망가집니다. 다 망가져서 도망가자. 다 농땡이 치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회사에서 영업사원한테 거래처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찬스를 갖다가 만들어줘야 돼요. 네. 그리고 찬스를 만들 테니까 만들어놓은 건 네가 만들어야 되는 얘기죠. 그죠? 네. 그건 영업사원 역할인 얘기죠. 세 번째로 영업사원의 동선 파악이에요. 영업사원이 어디가 있는지 알아야 돼 회사에서. 안 그러면 농땡이 핍니다. 그죠? 만약에 그렇다고 맨날 전화하고 핸드폰으로 또 어디 있니 물어볼 수 없잖아요. 그죠? 영업사원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있어야 돼요. 가만히 여기 지점장이 가만히 있어도 이게 그 보고서 하나 딱 보면 아 영업사원 오늘 어디가 있겠네 감이 잡혀야 되거든요. 내가 놀지 못하겠네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게 나중에 동선 파악을 막 알려줄게요. 뭐 가장 그 쉬운 것 중에 하나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홍콩점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갔다 온 영업 보고를 씁니다. 일일 보고를 쓰거든요. 대신에 심플하게 쓰라 그래요. 맨날 쓰는데 그거 복잡하게 쓰면 힘드니까 10분 내에 쓰라 그러거든요. 영업 보고서를요. 10분 내로. 그 10분 내에서 간단히 써야죠. 10분 내에 쓰는데 오늘 갔다 온 내용 쓰고 간단히 쓰고 그 다음에 내일 갈 때 어디 할 것인가. 그러면 내일 갈 때는 적어도 오늘 약속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내일 갈 때 어딘지 모르겠음. 근데 갔다 오겠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죠? 네. 그러면은 내일 갈 때를 또 그 다음날 쓸 때 거기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매일 묶여나가는 거, 연결해 나가는 거죠. 대신에 뭐 하드 프레셔 갖다 갖다 서는 안 됩니다. 근데 여하튼 일부 쓰기 하는 거랑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그건 너무 길어서 나중에 설명할게요. 다음번에 혹시 필요했을 때.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전담 CS를 했습니다. 전담 CS를 갖다 왜 배치했느냐? 이걸 배치하면 영업사원이 이쪽 오퍼레이션 쪽으로 다 업무를 줘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영업 갔다 왔어요. 근데 새로운 화주를 갖다가 내가 잡았어요. 근데 새로운 커스터머가 그 미국 가는 카고가 있는데 이 카고가 내가 당장 선정 못하니까 너네 창고에다가 일주일 놨다가 선적할 수 있겠니? 그 다음에 또 그 선적할 때는 지금 붙어 있는 라벨을 다 이렇게 떼어버리고 새로운 것 좀 붙여달라. 이게 복잡한 거 요구면은요 여기서 지랄을 해요. 그죠? 짜증을 내요.
너는 어떻게 자본보다 복잡한 것만 잡아오냐 이거예요. 근데 그럴 거 아니겠어요. 이 그 국내 영업 본거 있잖아요. 로컬 영업이요. 국내 영업 본거는요 카스터머가 더 요구사항이 많아요. 너미네이션보다. 너미네이션 카고의 요구사항이 10이하면은 국내 영업 본거는요 15의 요구사항이에요. 당연히 거 당했어요. 그죠? 이 국내에 있는 건데 얼마나 치열하게 영업하겠어요. 그죠? 우리만 하겠어요? 다들 그렇죠. 그죠? 그래서 국내 영업 본건 진짜 그 영업에 대한 요구사항이 많아요. 진짜 치열해요. 그러다 보니까 화주는 더 요구사항이 많은 거예요. 그죠? 그래도 그거 잡아야 되는 거예요. 국내 영업이 없으면 쓰러져요. 그리고 4D 취약해요. 국내 영업이 없으면. 사실 너미네이션보다 더 중요한 건 국내 영업이거든요. 예, 해외 영업보다 좀 국내 영업이에요. 그런데 그 가진 고생을 해서 세일즈맨이 영업을 잡았는데 이게 오퍼레이션 때 바로 컨택하게 되면은 오퍼레이션들이 잘 말을 안 들어줘요. 이거 틱틱거려 저 틱틱거려 안 된다 이고 그걸 누가 가서 라벨 띄고 붙이니 네가 가서 해라 이고 이래요. 그럼 나중에 영업사원 어떻게 하셨어요? 영업할 맛이 나겠어요, 그죠? 영업할 맛이 안 날 거예요. 우리 영업사원은 다 가장 그 보병 같은 사람이고 그다음에 마지막 그 전선에 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격려를 갖다 많이 해줘야 돼요, 격려를. 그래야 영업사에 나가서 힘있게 뛰지. 영업 하나 따왔는데 이렇게 틱틱거리고 안 해주긴 하고 네가 가서 하라고 그다음에 그런 걸 누가 해주냐고 창고에 열흘 동안 묵어야 되면은 그 창고로 나와야 되는데 그건 난 모르겠다고 이러면은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 전부 다가 이 CS가 해줘야 돼요. 커스터머 서비스가 영업사원의 얘기를 들어서 이 사람들 컨택하는 거 갖다가 전부 다 커스터머 서비스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풀어주는 거야, 그죠? 사무실에 있잖아요, 커스터머 서비스는. 사무실에 있는 커스터머 서비스가 그 일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센티브를 할 때, 그때 만약에 인센티브 갖다가 10%, 20% 받았다. 그러면은 15%는 이 사람이 먹고, 세일즈맨이 먹고, 5%는 여기 줘야 돼요. 이 사람도 얼마나 고생이 많아요, 그죠? 전단 CS도 맨날 여기랑 부딪혀야 되는데, 로컬 영업 본거는 요구사항이 되게 많거든요.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전담 CS도 약간의 그 인센티브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 또 신이 또 나서 열심히 또 오퍼레이션이랑 또 이렇게 조화를 갖다가 코어퍼레이션 이걸 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이거 한번 가볍게 떠볼까요? 자, 이제 그 물류의 기본 조건까지 끝났습니다. 물류 업무 조직의 물류의 그 기본 업무 조직은 끝났고, 나머지 그 세일즈의 이거 그 인센티브에 관한 것과 그다음에 동선파에 관한 거 이건 나중에 그 추후에 시간을 내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그 보험 업무의 기초가 들어가겠는데 딱 우리 5분만 쉬고 싶다. 왜냐면 이거 테이프 가야 되거든요.